코바야시 마사후미는 현재 실종된 상태입니다. 평소 전국을 돌아다니며 초자연 현상을 조사하고 그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며 비밀을 파헤치던 남자였죠. 그의 마지막 다큐멘터리 노로이 저주 완성 후 얼마 뒤 4월 12일 밤 그의 집은 화재로 모두 불타버렸습니다. 그의 아내 케이코는 불에 탄 시신으로 발견됐지만 코바야시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입니다. 이 영상은 그가 마지막으로 남긴 다큐멘터리 내용입니다. 2002년 11월 12일 도쿄의 코가나이. 그는 어느 가정집에 제보를 받고 찾아가는 중입니다. 옆집에서 아기 울음소리 같은 것이 들린다는 것이었죠. 이상함을 느끼고 옆집으로 찾아가는 코바야시. 어딘가 초췌한 모습을 한 여인은 표정에서부터 코바야시를 극도로 경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심지어 제보를 받았다는 말에 화를 내기까지 하죠. 결국 코바야시는 별 소득 없이 나오게 됩니다. 다만 알 수 없는 소리가 녹음되었다는 걸 제외하면 말이죠. 얼마 후 다시 그 집을 찾은 코바야시. 그가 찾아온 지 얼마 안 돼 급하게 이사를 갔다는 모자, 그리고 아기 울음소리도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고 합니다. 하지만 왜 그들이 살던 집 앞에 새가 죽어 있는 걸까요? 더 이상한 건 코바야시가 떠난 이후 얼마 안 돼 그 모녀는 5일 후에 죽게 됩니다. 이후 여러가지 초자연적 현상을 조사하던 중 코바야시는 이 현상들이 하나로 귀결된다는 걸 직감하고 이에 대해 더 깊게 파고들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이 될지 모르는 채 말이죠. 페이크 다큐멘터리 혹은 파운드 푸티지라는 장르를 논할 때 아무래도 1999년작 블레어 위치는 필수로 언급해야 할 겁니다. 사실상 이 장르를 대중적으로 널리 알린 영화이기도 하고 또 그에 따른 파급력도 굉장했던 영화였으니까요. 제가 늘 말하지만 이 장르가 필수적으로 갖춰야 하는 건 극한의 리얼함이 아닐까 싶어요. 영화임을 알면서도 그 사실을 잊어버릴 수 있을 정도로 급이 다른 현실성이 이 장르의 특징이자 승부수입니다. 그런 점에서 노로이는 이 현실성을 아주 잘 살리고 있어요. 특히 중간에 등장하는 일본의 TV쇼 프로그램 장면의 경우 등장하는 인물들이 대부분 실명으로 등장하기 때문에 이 영화 속의 현장감 등을 더욱 잘 살려주고 있습니다. 특이한 건 이쪽 장르의 영화치고 러닝타임이 유독 긴 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호흡은 굉장히 긴 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루하지 않은 이유는 진행 내내 영화 안에 흐르는 찜찜한 느낌 때문이에요. 미드소마 리뷰에서 불안감이 공포를 성장시키는 요소라고 했지만 이 영화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공포스러운 요소를 도입하고 진행 내내 해결되지 않는 미스테리를 던져줍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흔히 들을 수 있는 미스테리 괴담과도 어느 정도 맞닿는 부분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집 앞에 죽어있는 새들이에요. 어째서 이 저주와 관련하여 새가 죽어야만 했는지 영화는 무엇 하나 설명해주지 않습니다. 어째서 초능력 소녀로 유명해진 카나가 실종돼야 했는지, TV 프로그램 촬영차 흉가를 방문한 마리카는 어째서 저주의 영향을 받아야 했는지 등등이요. 만약 이 영화가 평범하게 연출된 영화였다면 이 부분은 각본에 구멍이 뚫렸다는 소리를 들어도 할 말이 없는 부분들일 겁니다. 하지만 이 영화의 경우 오히려 해결되지 않았고 또 상식적,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더욱 무섭고 미스테리한 부분으로 다가올 수 있죠. 다만 한 가지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영화 내에서 퇴마사로 등장하는 호리의 경우 퇴마사라는 느낌보단 단순히 일본 예능에 등장할 법한 그런 느낌의 캐릭터라서 영화 분위기와 캐릭터가 조금 맞지 않는 듯한 느낌이 강해요. 영화가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채도가 낮고 음산한 분위기를 유지하기 때문에 이런 캐릭터의 등장은 자칫 잘못하면 여태까지 쌓아온 영화의 몰입을 한순간에 무너뜨릴 위험이 굉장히 다분합니다. 게다가 일반적인 조연 캐릭터도 아니고 영화 내에서 굉장히 중요한 비중을 가진 캐릭터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아쉬웠어요. 그리고 또 하나의 아쉬운 부분을 꼽아본다면 영화 속에서 귀신의 모습을 CG로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개인적으로 CG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그런 걸 떠나서 애초에 귀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면, 처음부터 끝까지 관객의 상상력에 맡겼다면 그 특유의 분위기와 시너지를 일으킬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좀 많이 남습니다.
하지만 이런 단점들은 어디까지나 소소한 부분이에요. 파운드 푸티지의 리얼함을 극도로 살리고 마치 일종의 괴담과도 같은 전반부를 지나서 알고 보니 생각보다 더 기괴한 비밀이 있었다는 중반, 그리고 여운을 남기는 엔딩까지. 파라노말 액티비티 이후로 한때 파운드 푸티지 영화가 마치 유행처럼 우후죽순 나온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고 지금 봐도 꿀리지 않는 영화라는 걸 알리면서 저는 이만 오늘의 가이드 마치겠습니다. 이상 가이드 B였습니다. 감사합니다.